여러분은 아마도 북한의 장마당에서 북한의 원화보다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가 거의 80%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가끔씩 뉴스에 이런 내용들이 뜨기도 하죠. 북한에서 왜 위안화를 사용하는 걸까요? 그건 자국 통화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게 부족할 때는 오히려 인접 국가나 또는 글로벌 이렇게 통화, 예를 들어서 US 달러 같은 경우 좀 더 많은 그런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, 또 널리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뭐 달러나 또 인제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위안화, 이렇게 장마당에서 통용이 많이 된다라는 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사실상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요. 위안화가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1대1로 이런 영향 때문에라도 그런 파급 효과가 있긴 한데, 그것 때문에 위안화가 사실상 통화 가치가, 자국의 통화 가치가 좀 그렇게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크게 높지 않은 그런 국가들일수록 US 달러나 또는 뭐 차이나 위안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앞으로 이 디지털화가 되게 되면은 소위 디지털 위안,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는 처음에 뭐 DCEP라는 그런 어 명칭을 붙였다가 그게 조금 어렵다라는 아마 지적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, 최근에는 ECNY라는, 원래 이 차이나 위안의 이 공식 이니셜이 CNY거든요. 거기에 앞에 E 슬래시를 붙여서 CNY라고, 이렇게 ECN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디지털 위안이 본격화되게 되면은, 아무래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. 그냥 뭐 은행 계좌 만들 필요 없이, 은행 갈 필요 없이, 은행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도, 아주 벽지에서도, 아주 오지에서도 요렇게 오지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. CBDC를 활용할 수 있다. 이것은 위안화뿐만 아니라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고, 달러 CBDC가 나와도 뭐 마찬가지고, 또 유로 CBDC가 나와도 역시 마찬가지다. CBDC는 이렇게 어떤 디지털화되어서 사용의 편리성, 특히나 은행 뱅킹을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아도, 또 은행 뱅킹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행 간의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국제 송금, 이체, 결제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다. 그것도 뭐 지갑, 네, 월렛을 다운받아서 여기에 이체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.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전에 또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. 중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, 자국의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매도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. 인제 중앙 그 국립은 그러니까 국유 은행들을 통해서 달러를 매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뭐 7.3 위안대까지 좀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좀 높아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한 7.2 위안대 아래에서 환율이 방어되게 하기 위해서 달러를 매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. 이때까지는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환율 방어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인제는 디지털화가 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편리해집니다. 그것도 만약에 달러도 CBDC가 발행이 되고 서로 인제 이렇게 CBDC 간에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면 훨씬 더 이 환율 조정 국면에 있어서 더 신속하고 더 빠른 그런 환율 조정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. 지금은 뭐 아날로그 화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물론 모든 그 어떤 작업이, 아날로그 화폐를 컨트롤하는 그 작업이 디지털화되어 있긴 해도, 아예 그냥 화폐 자체가
디지털 화폐로 발행이 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운용 자체가 쉬워진다는 거죠. 그래서 환율 조정에 있어서도 아주 유리한 국면에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. 반면에 또 한편에 환율 컨트롤을 잘 못하면요, 이 모든 게 디지털 화폐로 변하게 되고 디지털 위안, 디지털 달러, 디지털 원화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되면은 뭐 순식간에 환율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또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, 아주 엄청난 하나의 툴을 가지면서 또 동시에 엄청난 위험성,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잘만 하면은 자국의 CBDC가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 또 수많은 그 시민들이 전 세계 글로벌 그죠? 시민들이 글로벌 국민들이 뭐 너도 나도 없이 뭐 US 달러가 그래도 최고야라고 하면서 달러 CBDC를 선호하면서 달러 CBDC 월렛을 많이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엔 그 달러 CBDC의 패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. 달러는 연준이 너무 많이 찍어내는 것 같아. 달러 너무 많이 찍어내는 것 같아. CBDC도 달러는 그냥 이거는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때까지는 막 윤정기로 달러 지폐를 찍어내는 그런 수고라도 했는데 이제는 막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디지털 달러가 무수히 많이 이렇게 발행 되게 된다면 이건 달러 믿을 수 없어라고 이렇게 달러를 다 던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또 다른 CBDC가 더 인기를 누릴 수도 있겠죠. 이제 이런 경쟁에서 이제 우리 CBDC 원화 디지털 원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이 부분도 참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화가 조금 더 좀 빨리 원화 국제화에 나서 가지고 원화의 경쟁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, 또 한국은행이 금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해서 원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자산이 좀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, 이게 달러만 가지고 준비 자산을 삼고 소위 이제 외환 보유액이죠.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원화가 충분히 어떤 안전한 통화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? 앞으로 갑자기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원화는 더 빠른 속도로 그 통화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 몇십 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해 가지고 벌어 놓은 그 돈이 하루아침에 아르헨티나 페소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베네수엘라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원화의 가치가 완전 그냥 땅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끔찍한 일 아닙니까? 여러분 평생 땀 흘려서 모은 재산, 이게 전부 다 원화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하위 통화로서의,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. 엔화, 원화 전부 다 달러의 하위 통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달러가 무너지면요, 엔화, 원화 대단히 불안해집니다. 특히 원화는 더 힘이 없죠. 그나마 엔화는요,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어떤 안전자산, 안전통화로 굉장히 많이 글로벌 통화로 각광을 받아왔었죠. 최근에 와서 달러 엔 환율이 엄청나게 뛰면서 엔화가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일본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엔화가 준기축 통화로서 인정을 받아왔었습니다. 하지만 원화는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? 전혀 그런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통화였죠.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, 그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. 제가 왜 이런 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CBDC 이야기를 하고 뭐 디지털 위안, 디지털 달러, 디지털 원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?
왜 디지털 화폐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느냐라고 하면요. 우리의 땀 흘려 모은 자산이 원화 표시 자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. 예. 뭐 그렇다면 뭐 디지털 위안이 앞으로 뭐 엄청난 세계적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,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입니다. 네.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는 접근성이, 뭐 제가 인제 현지에 여기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현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중국이 얼마나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고, 뭐 한국이 뭐 AI다 뭐 이러면서 지금 또 작년에는 챗GPT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쳤잖아요. 근데 그건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웃겼습니다. 이미 중국은 10년 전에 이미 AI 뭐 챗GPT 같은 거 그런 게 벌써 나와 가지고 다 활용이 되고요. 로봇도 엄청나게 빨리 상용화되고 통용 되었습니다. 예. 그만큼 중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중국 부동산이 뭐 다 허물어져서 '중국 경제가 인제는 뭐 끝났다.' 이렇게 인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한 측면을,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. 앞으로 뭐 CBDC 상황으로 이렇게 디지털 통화로 변화하면서 어떤 주류적인 흐름이 나오게 될지, 또 비트코인, 제가 이렇게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디지털 통화와 전체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.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의 자산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기 통화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.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머니 에세이였습니다.